모두 만나서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50대의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혼자 살아왔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죠. 여유롭지도 않고 결코 남들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엄청 힘든 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집안일보다는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 생각보다 훨씬 멋진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 있는 아들이 잘 커가는 걸 보면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후회하거나 슬퍼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 인생을 통틀어 본다면 분명 아쉬운 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배움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부모님 직업과 함께 학력에 대해서 쓰는 칸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었죠. 저기에 저는 중졸이라고 적을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직업란에 청소부라고 적는 것보다 더요. 어린 시절에 저는 누구보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뭔가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알아가는 것에 흥미를 느꼈어요. 이걸 배우면 좀 더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겠지? 이걸 알아두면 엄마에게 알려줄 수 있겠다. 저는 공부가 좋았고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가난했고 남아 선호 사상이 짙었기 때문이었죠. 식사조차 한 곳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자로 태어나서 공부를 잘하는 건 마치 모난 돌과 같았거든요. 특히나 할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늘 눌러야 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계집애가 너무 튀어도 안 되는 거야. 자기 오빠 이겨보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공부하는 게 분명해. 저런 애는 적당히 누르고 주저앉혀서 지 주제를 알게 해야 된다고. 여보, 그래도 그냥 칭찬 한번 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칭찬? 칭찬을 하면 기어오를 거고 그럼 더 배우겠다고 난리를 치겠지. 그럼 우리가 그걸 지원해줄 형편은 되고? 여자가 배워봤자 드세기만 해주고 남자 기나 죽여. 그래도 당신 딸인데. 이 사람이 정말.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가르칠 건데? 나라고 애가 똑똑한 거 몰라? 그래도 지 오빠를 넘지 말아야지. 어디서 주제넘게 잘난 척을 해. 어차피 시집가면 치워질 거. 저는 반에서 1등을 해도 그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진 질색하셨고 어머닌 눈치를 보셨고 할머니는 관심도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오빠만은 달랐다는 겁니다. 진짜 잘했다. 넌 머리가 타고났어. 너 같은 애가 진짜 공부를 하면 성공을 할 거라고. 내가? 나 아직 중학생인데? 넌 공부를 즐기잖아.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를 재밌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 나도 너의 반의 반만 따라갔어도 걱정이 없겠다. 오빠도 잘하잖아. 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재밌지도 않아. 난 그냥 장사나 하고 싶어. 개차네용? 그게 왜 꼭 남자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집안에 똑똑한 애를 공부시키면 될 일인데. 그래도 난 여자고. 여자라고 해도 똑똑한 건 똑똑한 거야. 너라면 고시도 붙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라도 설득해볼게. 집에 누구 하나 밀어줘야 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할게. 하지만 오빠의 계획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크게 싸우고 제가 할머니에게 종아리를 맞고서야 끝이 났죠. 오빠는 그때 제게 미안하다고 했고 어머니는 저를 잡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배움은 거기서 끝이 났죠. 어려웠기에 돈이 필요했고 저는 그 이후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오빠 하나라도 잘 되길 바라며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렸고요. 내가 금방 졸업하고 취업해서 그 다음에는 널 가르칠 거야. 오빠가 정말 면목이 없다. 괜찮아. 나
지금도 좋아. 오빠, 나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할게.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옆집도 그 옆집의 옆집까지도 그랬죠. 당시의 딸들은 집안의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빠가 그만큼 잘해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가 취업을 하기 전에 선을 봐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지면서 학업을 더 이어서 갈 수는 없게 되었어요. 아이가 조금 큰 후에라도 오빠가 돕겠다고 나섰지만 남편이 사고로 죽으면서 그것도 무산되었죠. 그때는 그렇더군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 공부는 없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들이 잘 배우길 바랬던 것 같아요. 강요하진 않았고 그저 자연스럽게 공부와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죠. 저희 집에는 TV를 틀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헌책방에서 사들인 많은 책들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누군가 버린 책을 주워오기도 했고 이사가면서 이웃이 준 걸 얻어오기도 했죠. 그렇게 모인 책들은 거실을 가득 채웠는데 아들이 그걸 보며 지진이 나면 우리 집이 제일 먼저 무너질 거야 라는 말을 농담삼아 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쉬는 날이면 그것들을 읽었고 한여름에 문을 활짝 열어두고 선풍기 바람을 쐬며 책을 읽곤 했어요. 그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은 공부를 제법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아들을 위해서 뭐든 다 지원해 주었죠. 오빠의 도움으로 짧지만 유학까지도 다녀왔고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배운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을 대신 경험하고 왔을 때도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제 배움이 짧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순간이 오고야 말았으니까 말이죠. 그것도 며느리를 통해서요. 처음에는 싹싹하고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저희 아들과 교제를 시작했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죠. 솔직히 그때는 이해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 시절에는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다르니까요.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둘이 좋다니 허락을 했죠. 또 한편으로는 잘 됐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에게는 가정이 생기는 것이고 저는 이제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건물 청소 일을 하신다고요? 네, 사돈. 올해로 13년째 하고 있네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아들 잘 키우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그만두면 빨리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몸이 건강하다면 계속하려고 생각해요. 자식한테 의지하는 건 제 성격에 맞지도 않고요. 그렇군요. 저희는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장사는 제법 잘 되는 편이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들한테도 듣긴 했는데 그 전부터 알고 있었죠. 혹시 손님으로 오신 적이 있나요? 어머, 이런 우연이 다 있나? 그게 아니라 제가 관리하는 곳 중에 하나라서요. 네? 관리라니... 청소하는 곳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아... 네... 분위기가 그때 싸해졌지만 저는 솔직히 그게 부끄럽진 않았어요. 제 일이었고 또 언젠가는 마주칠 수 있게 최대한 솔직하게 말한 거였죠. 그런데 그 눈빛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순간 내가 뭘 실수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다른 말을 돌려 했죠. 다행히 아들도 되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건 모두 맞춰졌기에 부딪히는 문제도 없었고요. 본격적인 문제가 생긴 건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산후조리 비용 시댁에서 해주는 거 아시죠? 산후조리 비용? 네, 남편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말을 안 하면 어머님은 모르실 텐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하고 나중에 실수하지 않는 게 훨씬 좋잖아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그렇지. 네가 말을 안 했다면 몰랐을 테니까. 그래요. 바로 그거죠. 제가 솔직히 말을 안 하면 모르시니까 안 해주셨을 거고, 저는 그게 마음에 남아서 어머님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테고, 그러면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흔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뭘 어떻게 내면 되는 거니? 얼마야? 1,000만 원 정도요. 뭐? 요즘은 다 그 정도예요. 물론 몇백만 원도 있긴 하죠.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곳은 좀 후지니까, 더구나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그 정도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전 그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가격도 가격이지만 며느리의 주변 친구들이 모두 결혼을 했다는 게 제일 당황스러웠죠. 어머님, 왜요? 설마 부담스러우신 건가? 아, 아니다. 요즘 다 그런다는데 나도 그렇게 하마. 어머님 진짜 최고! 고맙습니다! 언뜻 보면 버릇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차고 솔직한 며느리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여자가 배우고 남자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왔다면 저런 성격이 될 수도 있구나 하고 느꼈고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긴 해도 최대한 맞춰줬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작은 명품 가방도 달라고 해서 그것도 해주었고요. 아들은 하지 못하게 했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시어머니의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낳고 난 이후였죠. 뭐? 나더러 아이를 봐달라는 거니? 네,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하지만 아가, 나도 일을 하는데 잠깐은 몰라도 계속 봐준다는 게... 솔직히 그것 돈 얼마나 벌겠어요. 어머님은 손주가 중요하지 않으세요? 일보다는 저희 아이를 우선해 두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괜히 그러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꽤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다른 공부를 더 하겠다고 다시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제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죠.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엄마가 아이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어린아이인데. 알죠. 근데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배운다는 게 시기가 늦어지면 돌이키기 힘든 거. 아, 모르시려나? 뭐? 어머님은 중졸이라고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 졸업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거에 다들 찬성을 하셨고요. 어머님이 이해를 못하시고 거절하신다는 건 공부를 하는 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아니, 나도 물론 중요한 건 알아. 정말요? 그럼 봐주시는 거죠?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잘 돌봤다고요. 공부할 환경도 잘 만들어줬고,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됐다고. 저도 어렵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남의 손에 아이를 키우는 건 할 수 없고 어머니를 믿으니까 맡기려는 거고요. 그래? 그렇구나. 하지만 이런 문제는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설마 저희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혹시 아들이 모르는 일이야? 그 사람이 알면 화내죠. 절대 몰라야 해요. 그냥 가끔 돌봐주신다고 이야기해야 하고요. 저 진짜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네? 사실 그게 말이다. 내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했거든. 검정고시? 지금 나이에? 물론 하시면 좋죠. 그런데 나중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야 그렇지만 어머님이 양보해 주시면 제 인생이 바뀌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만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그때는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하는 나이와 시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 역시도 당장이 급했기 때문이었어요.
언젠가 손주가 제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제 학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랬고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제 꿈은 다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돌보는 것은 학업과 병행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출근을 하는 동시에 제게 아이를 맡겼고 퇴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데려갔죠. 그래서 아들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그저 주말에 잠깐씩 아이를 맡아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었던 것은 며느리가 이전보다 많이 예뻐지고 밝아졌다는 거였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여유라는 게 있었고요. 어쩌면 저는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가, 대학 생활은 요즘 어때? 이제 학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과제라든가. 뭐 좋아요. 그러지 말고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듣고 싶어서 그래. 들으면 뭘 아시긴 아세요? 취업 준비도 하고 과제도 하고 머리가 아픈데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솔직히 어머님은 대학 문턱은커녕 고등학교 졸업도 못 하셨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더 듣고 싶은 거지. 혹시 지금 저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저번부터 그런 식으로 물으시잖아요. 제가 뭘 배웠는지 뭘 하는지 이런 거 부모님들이 묻는 것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절 믿지 못한다 이런 뜻. 오해가 있나 본데. 네 말처럼 내가 대학을 못 가봐서 정말 어떤지 알고 싶었던 거야. 그니까 그게 왜 궁금하시냐고요. 대학이라도 가시게요? 중졸인데? 솔직히 이런 대화 저 굉장히 불편해요. 저한테는 애 맡기고 어디 놀러 다니는지 알아야겠다, 공부 제대로 한 건지 숙제 검사하자, 이렇게 들리거든요? 정말 그런 건 아니야. 그럼 하지 마세요. 왜 오해를 만드세요? 어련히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걸. 손주를 보는 게 힘들었어도 저는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소한 걸로 제게 짜증을 내니 마음이 참 많이 아팠죠. 어떨 때는 속이 답답하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멍해질 때도 있었어요. 적어도 그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가 좋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으니 그것도 이해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저희 오빠는 제 결정을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매번 나중으로 미루면 넌 왜 바보처럼 그렇게 또 다른 사람만 배려를 해? 배려가 아니라 내가 속이 편하지. 애가 아직 너무 어려서 남의 손에 키울 순 없잖아. 진짜 답답하다. 배우는 것도 시기가 있어. 그 시기 넘어간 지 한참 됐지만 넌 욕심도 있고 의지도 있으면서도 매번 미뤄지고 있잖아. 남편이 죽어서 미루고 아들을 키워야 하니 미루고 이번에는 결혼만 시키면 이러더니 이제 손주 다 클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래도 나보다 어린 며느리가 배우는 게 좋잖아. 그리고 나도 며느리 마음 아니까 그러겠다고 한 거야. 나도 쉽게 결정한 거 아니고. 배워야지 하는 그 시기를 놓치면 나처럼 된다니까? 그럼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 원망도 하고. 너 나 원망했어? 아니, 오빠는 잘해줬잖아. 그러니 며느리도 그럴 거야. 그리고 매일같이 며느리가 시댁을 방문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애 맡기러 오는 거면 누구라도 하지. 너 정말 계속 그럴 거야? 오빠가 돕는다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니까? 막말로 애들은 애들이야. 그런다고 너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 초반에는 그렇겠지. 하지만 그것도 반복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는 안 그래. 인간은 다 그래. 그게 문제인 거고. 오빠 마음 알아. 근데 그 어린 시절의 한 약속도 지키려고 하는 거 보면 오빠도 참. 지켜야지. 내가 네 꿈을 밟고 일어난 건데. 우리 집은 절대 아들 딸 차별 안 하고 키웠고 너 덕분에 나 이 자리에 있는 거 매일 일어나면서 생각한다고. 됐어. 잘 살면 됐지. 그럼
애 유치원 보낼 때까지만 돌보는 거야? 요즘은 3살부터는 유치원에 다닌다고 하더라고. 근데 잘 모르겠어. 너무 어리지 않나? 다 사정에 맞춰서 사는 거지. 자기들이 낳은 자식 하나 책임을 못 질 거면 뭐하러 아이를 낳았어? 아, 진짜 답답하다. 더 돌볼 생각은 하지도 마. 나 분명 경고했어. 경고? 저는 비죽이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럴 리 없어. 나도 얼른 검정고시 준비해서 고등학교 졸업장 딸 거야. 대학도 가. 주책이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대야. 가라면 가. 오빠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그 청소일도 그만두고. 계속 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일 안 하면 빨리 늙는다니까.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됐다. 오빠도 고집 엄청나잖아. 나 오빠랑 똑같거든? 그래. 어쨌든 이번만이야. 나도 더는 못 봐줘. 알았지? 알았어. 꼭 공부할 거야. 나도 그럴 거라고 결심했고. 제가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손주가 3살이 되면 가차없이 내 길을 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했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대학에 다니더라도 며느리 혼자서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며느리에게도 미리 해놨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기가 다가오니 며느리의 말이 바뀌더군요. 저 이제 졸업 앞두고 있어서 안 돼요. 뭐? 그때는 분명 가능할 거라고 얘기했잖니. 벌써 3년이야, 3년. 알죠.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 과제도 많고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님도 대학에 다니시면 그때는 제 심정 아실 거예요. 공부하신다면서요. 저 먼저 도와주시면 그때 저도 도울게요. 검정고시 준비하는 것도 돕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 말씀처럼 아이 유치원 가면 수월하고 시간도 날 텐데 틈틈이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대학이랑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나도 일을 시작하긴 해야 하고. 그 사람이 용돈 드리는 거 알아요. 주말에 아이 봐주는 걸로도 고맙다면서 주잖아요. 제가 일단 졸업하고 취직하면 더 잘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깟 청소일은 그만둬도 좋고요. 그깟? 아무리 청소일이 별거 없다지만 말이 너무 심하지 않니? 저요.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희 부모님 가게 건물 청소하는 거 전부터 싫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마주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생각만 조금 해보면 답은 뻔하잖아요. 사돈이 건물 청소를 하는 곳에서 장사를 한다? 길을 가는 사람 누구든 잡고 물어봐요. 그 상황이 마음이 편한지.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공부도 하고 애도 조금만 보면 되는 거죠. 그때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간곡히 말하더군요. 제발요. 제 인생이 걸렸어요. 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좀 더 봐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졸업해서 취업만 하면 정말 호강시켜드릴 자신 있어요. 그래. 그럼 딱 1년만이다. 문제는 아이를 돌보는 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갓난아이였을 때는 씻기고 먹이고 울면 달래는 일이 전부였지만 3살 아이는 활동량이 더욱 많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성장도 빠른 편이라서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고 더욱 신경 쓸 일이 많았죠. 그렇게 저는 1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쯤 되니까 저희 아들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보여서 책도 읽어주면서 함께 공부하는 느낌도 받았네요. 그렇게 4년을 1개월 앞둔 어느 날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이마가 찢어졌죠. 저는 너무 놀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며느리를 급하게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도통 전화를 받지 않던 며느리가 뒤늦게 확인을 하고는 저희 집으로 왔어요. 퇴원을 하래요? 이렇게 애가 다쳤는데.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역시 면목도 없고 엄마의 심정을 모르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얘가 왜 뛰어요? 높은 곳을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그게 내가 읽어준 책이 모험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멋져 보였던 모양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직 어린애한테 그런 책을 읽어줘요? 어머님, 아무리 못 배웠어도 너무 무지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때 읽고 좋아했던 좋아했던 뭘 했던 그 시절이랑 지금이랑 같아요? 상처 좀 봐야겠어요. 며느리의 말이 심하긴 했지만 저는 묵묵히 들었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려는지 제품에서 아이를 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도 놀랐는지 도통 엄마인 며느리에게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너무 어린아이일 때부터 제가 봐와서 며느리를 엄마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 힘을 줘서 아이 팔을 당겼는데 제가 잠깐만이라고 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는지 저를 발로 차면서 떼어냈습니다. 이에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저 역시 너무 놀라서 며느리의 얼굴만 봤죠.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씩씩거리는 소리만 냈습니다. 집에 이렇게 책만 쌓아놓고 고상한 척 가식이나 떨지 마세요. 이거 다 자격지심 아닌가?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책 중에 2권은 읽었겠지. 너 흥분하고 화난 건 알겠는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됐고요. 이제 저도 아예 안 맡길 거니까 그 자격지심 꽉 채우면서 좋아하시는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해봤자 고졸이겠지만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합격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뭐야?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공부 대학 다니는 제 앞에서 그깟 검정고시 공부 별것도 아닌 그런 공부해야 된다면서 압박이나 주고 결국 애를 이꼴로 만들어요? 못 배운 게 한인 것 같은데 꼭 한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이마에 상처 남으면 어머님 다시 안 볼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못 배운 사람한테 애 맡긴 게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그렇게 며느리는 와다다 제게 쏘아 말하고는 현관문을 강하게 닫고는 떠났습니다. 남겨진 저는 며느리 입에서 나온 것들이 진짜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죠.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아니 애초에 얼굴도 모르는 남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못 배웠다, 무식하다, 그런 말들 말이죠. 뒤늦게 현실이라는 걸 깨닫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너무 서러웠어요. 그간에 제가 참고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한 노력들이 순식간에 무너졌죠. 그러니 남는 건 분노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 아니면 딸을 잘못 키운 사돈?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사과라도 하시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아이 얼굴에 흉터가 생기면 그땐 정말 안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흉지지 말라고 기도라도 하세요. 여기 말고 교회나 절이라도 가시라고요. 너한테 사과 받으러 온 거야. 너 정말 후회 안 하니? 뭘 후회를 해요? 아, 후회하죠. 어머님한테 애 맡긴 거요. 널리고 널린 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베이비시터를 배운 사람으로 들였으면 훨씬 좋았을걸. 이런 후회해요, 저. 지금 흥분한 거 아니까 여기로 온 거야. 잘 생각하고 말해라. 설마 애 아빠한테 말이라도 하시려고요?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은 저랑 이혼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 아이는 아빠가 없거나 엄마가 없는 아이로 자라겠네요?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속이 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주를 다치게 해놓고 가정까지 파탄내고 싶은 거죠? 네, 그러세요. 이게 바로 못 배운 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배운 사람은 절대 내 자식 불행하게 안 해요. 아시겠어요?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전 발길을 돌려서 바로 사돈의 가게를 찾았죠. 그리고는 그간에 있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초반에는 당황스러워했던 사돈은 제 이야기 끝에 결국에는 딸 편을 들기 시작했죠. 저희 딸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대학을 다닌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 돌봐주시기로 한 거고,
아시잖아요. 엄마가 되면 바람만 불어도 내 아이 눈에 뭐가 들어갈까 걱정이 되는 거. 그런데 이마가 찢어졌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 이거죠. 따님이 대학 간다고 한 거 모르셨어요? 그게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뭐든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 보고 딸을 혼내달라 이런 의미이신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네,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저희 딸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사돈이 여기까지 와서 따질 일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아들 내외 잘 살라고 그렇게 아이 봐주신 거 아닌가요? 그럼 저를 발로 차고 제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 건요? 제가 청소일 하는 게 부끄럽다고 한 건요? 못 배웠다고 타박한 건요?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운 사람은 사과하고 인정하는 걸 잘 못하나 봐요? 그건 안 가르치는가? 이보세요. 조근조근 말씀을 잘하시지만 결국에는 사과가 없는 건 대개 따님이나 부모나 똑같네요. 저는 못 배워도 제 아들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학력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이게요? 제가 왜 여기 찾아오셨는지 물으셨죠? 진짜 지나친 일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왜요? 우리 가게 깽판이라도 치려고 그러세요? 무식하게 왜 그러세요? 그때 가게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딸랑하는 종소리가 들렸고 사돈이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보고 조용하라는 손짓과 함께 코웃음 소리를 내면서 달려나가더군요. 건물주님 오셨어요? 어머, 도통 안 오시다가 무슨 일인지. 제 동생 만나러 왔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주라고 불리는 사람은 제 옆에 와서 섰죠. 바로 저희 오빠였습니다. 제가 고생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한 저희 친오빠였죠. 공부 말고 장사를 하고 싶다던 오빠는 결국에는 사업에 뛰어들었고 성공해서 저희 아들 유학자금까지 대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공부를 시키겠다며 늘 저를 닥달했던 거였고요. 청소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건물이 지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다달이 오빠에게는 많은 돈을 받아왔지만 일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워 저는 오빠가 가진 건물을 관리해주고 있었던 거였죠. 동생이요? 사돈이? 우리 오빠 착한 건물주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간 사돈이 부담이 될까봐 말을 안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청소일 하는 게 부끄럽고 못 배운 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사돈을 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아니 사돈. 이때 저희 오빠가 저희 둘 사이를 딱 막아섰습니다. 제 동생 공부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저보다 더요. 당신들한테 무식하다, 며느리한테 못 배웠다 소리 들을 사람 아니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라요. 동생을 위해서는 나쁜 건물주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올린 게 아니라 동생 것이나 다름없어요. 저희 자식들 마누라한테도 이 건물은 내 동생에게 줄 거라 말했고 유언장 역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이 동생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즉 사모님, 사장님이 내시는 임대료가 모두 저희 동생에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은 정말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은 결국에 닫았고 며느리가 도착하자 뭐라고 하기도 전에 머리채를 잡아 제 앞에 숙이도록 했죠. 며느리는 놀랐는지 몇 번을 짜증을 내다가 분위기에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난처했지만 오빠가 제 손을 꽉 누르고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는 단단히 화가 난 듯이 며느리를 죽일 듯 노려보더군요.
네가 내 동생한테 무식하다 뭐하다 그렇게 말했어?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우리한테 이러세요? 설마 경찰? 어머님, 경찰 부르셨...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 싸더니 며느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파! 왜 그러는데? 무릎을 왜 꿇어? 일어나! 너 가만히 못 있어? 당장 싹싹 빌어! 여기 건물주라고. 그리고 사돈 친오빠 분이기도 하고. 건물주? 그 착한... 진짜네? 결혼식 때 봤었어. 맞아, 기억이 나. 상견례에서 어디 가게인지 알게 되면서 일부러 만나는 자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결혼식에도 잠깐만 얼굴을 비춘 게 전부였기에 사실 모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알아봤고 이에 놀라서 제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뒤이어 제 아들까지 합세하면서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왜 불러? 오빠가 불렀어? 그래, 알아야지. 그럼 모르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널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거야. 네가 말 안 할 걸 아니까 저런 미친 짓을 하지.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발로 차? 안 돼요, 어머님. 말하지 마세요. 저 진짜 이혼당해요. 네? 그걸 알면서 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구나. 근데 어쩌지? 이미 전화로 내가 다 설명했다. 며느리는 이에 당황해서 자신의 부모를 잡고는 몸을 떨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아들이 가게로 들어오고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며느리 앞에 다가갔죠. 대학? 무슨 대학? 당신이 무슨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갔어. 내가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알잖아. 학생증 줘봐. 집에 두고 왔어. 진짜야. 학번 뭐야? 전화해보면 알 수 있잖아. 학번 어디야? 여보, 제발. 뭐가 제발이야? 당장 말 안 해? 4년이야. 4년이나 날 속였다고!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대학을 갔다며. 대학 안 갔어? 왜 말을 못해?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어디냐고! 그때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안 갔어 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꺼낸 말들이라 해석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서 제게 맡길 구실이 필요했던 거라고 했어요. 1년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고 집에서 쉬는 게 좋아서 어쩌다 보니 계속 욕심이 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제가 대학 생활을 물어볼 때 자꾸만 회피를 하면서 화를 냈던 이유 말이죠.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응? 나도 어리잖아. 어리니까 이럴 수 있잖아. 우리 아이는 더 어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울면서요. 저도 그 말에 울컥 눈물이 나왔지만 괜찮다고 하면서 고개만 끄덕였죠. 저 때문에 문제가 너무 커진 것 같아서 솔직히 수습할 걸 생각하니 막막하더군요. 화가 났고 그걸 오빠에게 말을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모든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로 아들이 이혼이라도 하려고 하면 저는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았죠. 하지만 제 선에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오빠와 저희 아들의 화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말했지. 우리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근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감히 세상 그 누구도 그런 말 못해. 알아?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당신 애초에 대학 안 나왔지? 아니야. 장인어른, 장모님, 이 사람 정말 대학 나온 거 맞습니까? 그러자 사돈내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본인 학번도 모르고 이과 문과도 모르고 전공이 뭔지 교양이 뭔지 모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보, 제발 그만해. 나중에 말하자. 어? 난 지금 알아야겠어.
장인 장모님, 혹시 이 사람 졸업증명서 본 적 있으세요? 그게 거짓말이야. 됐어? 대학 떨어졌어. 그래, 나 공부 못해서 다 떨어졌어. 왜?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안사돈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건 제게 미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이 따져 물어서 한 것도 아닌 진짜 분노처럼 보였어요. 며느리는 안사돈에게 빌면서 잘못했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 등록금이랑 기숙사, 생활비는 다 어디다가 썼어? 엄마, 진짜 나는 이 사기꾼 같은 계집애가. 너 미쳤어? 너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몰라? 몰라서 그랬어.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가게 안 팔았어. 우리 가게까지 팔아서 너 대학 공부시켰더니 뭐? 거짓말? 미친년아, 이 죽일려나? 우리가 너 공부시키려고 무슨 짓을 했는데? 안사돈은 며느리를 때리다가 뒤로 넘어갔고 바깥사돈은 실핏줄이 터졌는지 며느리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었어. 나도 친구들처럼 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쩌라고. 맨날 대학 그 노래를 불러서 간 척했어. 왜? 합격한 척했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랑 엄마는 너 취직하고 학자금 갖다가 시간 지날까봐 널 위해서 우리 소중한 가게 넘기고 여기 와서 임대료 주고 장사한 거야. 그걸 팔 때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봤지? 그러면서 넌 그 대학생활 한다는 거짓말로 밖에서 그냥 놀고 먹은 거야? 그럼 어떡해? 공부하기 싫은데. 이때 바깥사돈은 며느리의 뺨을 짝 하고 때렸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사돈 내외와 며느리의 싸움은 이어졌고 제 아들은 그걸 한심한 눈으로 보고 있었죠. 그러자 며느리는 슬쩍 눈치를 보고는 아들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내가 미쳐서 그랬어. 응? 대학 좀 속인 게 잘못은 아니잖아. 당신도 말했잖아. 학력이 뭐 별거냐고. 그랬지. 그런데 그걸로 무시하고 구박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런데 자격지심은 당신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애초에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한 것도 당신이고. 하지만 어머님은 중졸이고 난 고졸이잖아. 이것 봐.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제 대학이 안 먹히니까 고졸이라는 걸 내세우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잘못했어. 우리 애를 봐서라도. 그니까 우리 애를 봐서라도 당신 같은 엄마 그리고 아내는 쪽팔리지 않을까?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불리하면 거짓말까지 하고 상대에게는 배려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엄마, 아내가 왜 필요해? 진짜 너무한다. 마마보이야? 당신 그런 거야? 당연히 날 감싸야지. 아무리 엄마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가 있어? 마마보이? 내가? 좋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 갈라설게. 저는 끼어들어 말리려고 했지만 오빠는 제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간절한 눈빛을 보내니 아무 말 말라는 듯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나도 무서울 거 없어. 차라리 잘 됐지. 나도 결혼? 애엄마? 이런 거 적성에도 안 맞았어. 이 정도로 잡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적당히 받아줬어야지. 엄마, 됐어. 우리 그냥 여기서 나가. 빌 필요도 없어. 갑질이지 갑질. 내가 싹 다 신고할 거야.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가자는 뜻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두 분은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은 상태였고요. 그걸 본 며느리가 손을 잡아 끌자 그걸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저희는 딸 없는 셈 치겠습니다. 저희가 경솔했던 게 있다면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맞아요.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인지 몰랐고 저희가 조금 배웠다고 학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 게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짧은 생각인지 제대로 인지를 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심으로요. 결국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저희 아들에게서도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작년 8월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 논술 준비를 하고 있죠. 욕심일지도 모르고 주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빠가 원한다면 유학도 지원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손사래를 쳤지만 내심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다만 걱정이 있다면 저희 아들 내외가 아직도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며느리는 반성을 하고 있고 제게도 계속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 없단 소리를 듣긴 했지만 저는 이미 그런 며느리를 용서했죠. 아직 어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약점이 생기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며느리 역시 학업에 적성이 맞지 않은데 억지로 강요당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용서를 하고 저희 며느리가 진심으로 깨우치는 날이 오기를 말이죠. 아마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비슷한 분들이 있다면 꼭 배우세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늦었기에 당장 시작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감사합니다.